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3년 7월 20일 신박사의 장방한 복귀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코스닥 중심으로 강세를 계속 이어가네요. 업종으로는 당연히 반도체, 또 2차전지 업종이 시장을 완전히 리딩하는 그런 추세적 강화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전체 글로벌 증시의 어떤 상승세를 주도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조금 혼조세였고, 또 코스피 지수도 이제 조금은 시총 상위주들 좀 약세를 띠긴 했지만,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는 추세 상승의 어떤 흐름을 깨지 않고, 그래도 뭐 조정받는 종목도 밑꼬리 내지는 양봉전환 되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지금의 어떤 상승 구간에서 좀 소외되고 있다. 일부 이제 반도체 2차전지 업종의 이제 주요한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제외하고는 소외되어 있는 그런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시그널들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유튜브만 하더라도 주식 관련된 콘텐츠들의 어떤 조회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게 돼 있죠. 그래서 과거 이제 강세 시장일 때, 뭐 가까운 시점은 이제 20년도, 21년도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분위기 혹은 이제 여러 어떤 매체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트래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죠. 그만큼 이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상승에 많이 소외되어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의 지금의 어떤 추세 상승의 그 끝단에는 결국 이제 패닉바잉,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는, 소외됨을 참을 수 없는, 너도 나도 다 벌었다 하고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주식을 살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지금의 어떤 추세 상승의 어떤 고공권을 형성하는 패턴일 겁니다. 당연히 이제 증시의 메커니즘은 일반 대중이 대거 매수하는 지점이 고점이 될 거기 때문에, 뭐 그건 뭐 메커니즘이죠.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어야 메이저든 엑시트를 하게 되는 거다. 메이저가 엑시트를 한다는 거는 개인들이 대량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서 우리가 전략들을 대응의 개념으로서 보는 거죠. 어디까지 간다, 뭐 목표주가 어디다,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 하나하나의 어떤 투자자들이 만드는 건데, 그건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또 이제 뭐 수능 이런 어떤 영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는데요. 최대한의 수익 극대화를 이루는 시장이죠. 반도체 2차전지 추세 상승. 결국 메이저는 결심을 한 거죠. 큰 손들은 결심을 한 겁니다. 오늘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 시장은요, 코스피 증시가 0.3% 빠졌고요. 거래대금도 좀 줄었습니다. 9조 2천억, 2600포인트는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상승, 931포인트, 0.85%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이 13조 8천억으로 꽤나 터졌고요.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수급 구도는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400억 순매수, 기관이 3,100억을 순매도했고요. 또 이제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2,400계약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뭐 큰 변동 없는 수급이었고, 증시 주변 자금에서는 고객 예수금이 51조 수준, 신용융자 잔고가 19조 4천억 정도, 변동이 크진 않았습니다. 해외 증시 체크해보죠. 어제 미국 증시는 뭐냥 강보합 정도예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강보합 정도. 하지만 이제 그 시장 끝나고 나서 이제 테슬라 실적 부분이 이익단으로, 이익률 단으로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죠. 그래서 시간 외로 이제 3%, 3-4% 정도 빠지는 흐름을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2차전지 투심은 거기에 영향을 좀 이제 받으면서 시겠죠. 마이너스 좀 크게 시작했어요. 뭐 일부 종목들, 뭐 LNF라든지 이런 것들,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근데 돌려 세웠죠. 그래서 요즘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를 알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날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니케이 증시 1% 정도 조정, 홍콩이 0.25% 빠졌고, 대만은 0.28% 상승했고, 상해가 0.9% 정도 빠졌네요. 그래서 뭐 조정받은 것 같고요.
오늘 그 에코프로 BM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마이너스 3.8%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오늘 마이너스 2.5%로 시작했고 LNF 역시 마이너스 3.2%로 시작했단 말이죠. 하지만 다 양봉으로 돌리거나 이제 플러스로 돌리는 마감을 이뤄냈고, 야, 이 포스코 DX는 엄청나네요. 16% 상승하면서 시총순위 6위에 올라왔고, HLB가 거의 한 10% 상승했는데요. 무상증자 이슈가 이제 있죠. 무중으로 공매도 반격한다. 지금 시장의 어떤 행태가 지금 공매도 죽이기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추이다 보니까 공매도가 많은 그런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어떤 액션들이 LNF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회사 측에서 이제 공식 인정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이제 공매도 척결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양새고요. 어제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코스피 이전에 대한 그 뉴스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당사는 현재 코스피 이전 상장 준비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라고 이렇게 공시를 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시를 고지고대로 믿는 거는 좀 바보죠. 사실 바로 하고 있으면서도 안 하고 있다고 공시 발표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유튜브 운영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 믿으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도 공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전 상장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LNF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인정을 한 셈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매도 척결에 대한 어떤 이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사실 이제 포스코 DX도 이제 이전 상장 준비 그 부분이 또 주가 상승의 어떤 포인트로 지금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의 시장 어떤 주류, 자금 흐름에 이제 주류 명분을 제공하는 주류 이제 이걸 메인스트림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공매도 박살내는 어떤 이 흐름 자체가 지금 계속 이제 확산성으로 이제 종목들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 연관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익률을 최대한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셔도 좋지 않겠나. 당연히 이제 유망한 기업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체크해보면 시총 1위부터 시총 13위까지 현대모비스까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 좀 조정의 색깔이 좀 짙었다. 업종 지수, 코스피 업종 지수 차트도 21선 지지했지만 오늘 이렇게 아직까지는 480 장기평을 뚫지 못하고 있다. 오늘 그래도 양봉 돌린 거는 굉장히 의미 있고요. 도지 형태로 약간 추세 전환성의 어떤 봉 흐름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제 거래량도 이제 줄였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조금 추세 전환성의 흐름이 좀 보여졌다. 코스닥은 무섭습니다. 그냥 직전 고점 돌파를 했어요. 5일선 계속 지키고 양봉으로 수급이 여기 굉장히 집중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요. 2차전지 업종 지수는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완전 레벨업이 되고 있는 2차전지 업종의 이제 지금 지수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총 상위주들 포스코 퓨처엠도 한 3%. 하지만 양봉 돌렸잖아요. 오늘 시초가가 2차전지 주요 기업들이 굉장히 낮았어요. 테슬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간략하게 좀 체크해드리죠. 유진증권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핵심은 신기술 투자 포트폴리오다. 일단 2분기 매출액은 249억 달러, 영업이익은 이익단으로 지금 이제 전년비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영향을 좀 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의 거래로. 매출은 지속적으로 한 50% 내외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델 3, 모델 Y 가격이나 또 인공지능, 사이버 트럭,
또 4680 배터리 관련 비용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낮았어요. 18%. 실적 발표 이후 이제 테슬라 주가는 시간으로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실적 기대치 상회했으나 단기 리스크 요인이 부각됐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9.6%로 업계 최고 수준 마진율 유지라는 표현을 삭제했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의 단기 이익률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나 큰 의미는 없다. AI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등 테슬라가 투자하고 있는 신기술 포트폴리오의 잠재 성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4680 셀 생산량이 전분기 대비 대폭 증가하면서 80% 증가하면서 4680 셀 코스트가 25% 감소했죠. 그래서 이 양산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당연히 그 코스트 다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수율도 의미 있게 개선됐고 조만간 이제 좋은 소식들이 아마 있을 것 같네요. 사이버 트럭을 출시를 위한 최종 인증 작업 진행 중으로 연내 인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차량 이제 주행 테스트들도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사진에 찍히고 있죠, 지금. 그래서 24년 양산 전망을 유지를 한다. 그리고 테슬라는 7월달 도조 트레이닝 컴퓨팅 생산과 함께 뉴럴넷 트레이닝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서 테슬라의 컴퓨팅 파워는 24년 1월 기준 글로벌 탑5 진입하고 24년 10월 기준으로 100 엑사플롯을 예상한다. 그래서 이제 요 엑사플롭이라는 게 좀 생소하시죠? 그래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컴퓨터 처리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엔진은 뭐 마력 같은 걸 쓰잖아요. 전력은 와트. 이제 그러면 이제 컴퓨터 능력은 뭘로 표현할까? 이게 엑사플롭이라는 단위로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100 엑사플롭이 이제 내년도 목표라고 이제 잡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를 볼 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1 엑사플롭의 처리 속도를 가진 컴퓨터는 맥 프로 400만 대 가량 정도가 합쳐진 수준의 성능이라고 합니다. 좀 이제 감이 오죠. 그럼 이제 100 엑사플롭은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테슬라의 이제 내년 연말 목표가 100 엑사플롭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도저 슈퍼컴퓨터 성능은 1.8 엑사플롭 정도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목표를 이렇게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이제 영상 처리 방식에 자율주행을 훈련하기 위해선 이런 어마어마한 수준의 연산이 요구되고 그들의 도조 컴퓨팅 슈퍼컴퓨터는 자율주행을 완성시키는데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참고로 이제 현존하는 슈퍼컴퓨터 순위를 보면 1위인 프론티어의 성능이 거의 한 1 엑사플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00 엑사플롭이 얼마나 이제 수준인지를 좀 비교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절대로 이제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테슬라는 에너지 솔루션 회사이자 배터리 회사이자 AI 회사.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테슬라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야 된다. 전기차만의 회사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뭐 그런 어떤 신기술에 대한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 아직 시가총액이 그렇게 반영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는요, 단기 리스크 요인은 일부 부각됐지만 펀더멘털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주가 조정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연간 180만 대 판매 전망을 유지했고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목표치에 대한 초과 달성 가능성은 좀 낮아진 점은 아쉬움이다 라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대체적으로 이제 시초가는 낮게 2차전지 주요 기업들이 출발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제 양봉 전환되고 뭐 PNT 이런 종목들은 또 신고가 내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또 신고가 내지는 또 좋은 수준의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고요. 또 반도체 쪽에서도 역시나 이제 제우스 같은 기업이 또 신고가 20% 상승 신고가를 내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많은 또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에 조정받다가 다시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오늘 해성DS도 이제 또 치는 흐름들, ISC도 뭐 2% 상승으로 계속 높은 어떤 수준의 레벨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FST가 이제 거래 터지면서 이제 추세를 상승으로 돌려세우는 패턴이 나는데 오늘도 3.6%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LOT 백큐미 9% 상승으로 강한 어떤
추세 흐름을 좀 보여줬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주요 종목들도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도 14% 급등하면서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이제 종목별로는 굉장히 다른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뭐 종목들 돌려 세운 어떤 패턴들 매우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도 이제 플러스로 돌렸고, 5일선 조정 정도를 최근에 좀 거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폐배터리 쪽도 성일하이텍 4%, 오늘 장중에 굉장히 셌죠. 12%까지 상승했습니다. 세비캠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22%까지 상승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들. SK하이테크놀로지도 4% 상승. 그래서 이 전 이제 주요 종목들의 흐름도 오늘 플러스로 돌려지거나 양봉전환 되는 게 대부분이었고, 로봇 쪽에서는 SPG가 5.8% 상승으로 주요 이평선을 다 이제 돌파하는 그런 모습과, 신성 델타테크도 8% 상승으로 저는 자회사 모멘텀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라유텍도 오늘 16% 급등하면서 주요 이제 박스 라인을 돌파하기 시작하는 그런 패턴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저점은 계속 높이면서 우상향 기조 흐름이에요. 장기 매물 흡수하는 정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이제 우호적인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기업도 한번 예전에도 이제 커버 드리기도 했지만, 이번에 이제 NDR 하면서 2분기 예상 실적도 어느 정도 좀 리포팅이 나왔는데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변화된 포인트로 이제 짚으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이제 뭐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죠. 예. 두 번째 북미 주요 고객향 애플이죠. 애플향으로 제품이 스마트폰 중심에서 XR 기기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그래서 XR 기기 내에서 다양한 검사 장비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걸로 예상돼서 중장기적 성장에 긍정적이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다. 세 번째, 북미 주요 고객향 제조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방시장 다변화에 따른 신규 고객 유입으로 고객 다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뭐 2분기는 매출액 644억, 영업이익은 123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다는 건데, 매출은 107% 증가, 영업이익은 751% 증가를 여기 이제 증권사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이제 수준이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하이비전 시스템은 퍼밸류에이션 7.6배, 이제 피어그룹 대비해서 24배 수준에 비해서 아주 할인돼서 거래 중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증권에서 나온 이제 그 전장 관련된 또 이제 리포트 중에서 LG전자 쪽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되어 있는데요. 뭐 2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프리뷰죠. 예. 그 실적이 나왔죠. 예. 2분기 영업이익은 8,900억 해서 인력 관련된 비용이 한 1,000억 정도 발생했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 아직은 이제 전장 쪽의 영업이익률이 뭐 크게 올라오지는 않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이제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도 올라올 거라 봅니다. 신규 고객사와 전장 비즈니스 확대 여부, 또 연말 수주잔고 규모, 또 세 번째 수익성 향상에 대한 부분이 관전 포인트다. 가전에서의 불확실성과 전장에서의 업사이드를 주목하자. 그래서 경기가 이제 조금 더 개선되는 흐름이라면 가전도 이제 점차 개선될 것이고, 뭐 전장은 그 업사이드를 더 높일 것이고,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G노텍인데요. LG노텍도 이제 하반기 이제 전장 관련해서 LG전자랑 같이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전장 쪽과 또 애플에 대한 또 카메라 모듈, 또 자율주행 관련된 또 여러 어떤 그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G노텍이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그 섹터를 좀 붙이면, 또 명분을 붙이면 상당한 또 시세의 가능성도 좀 열려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하반기 전략을 좀 갖고 있고요. 이제 애플도 그 자율주행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는 애플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수면 위로 확실히 좀 올라와야 될 이제 시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는
또 테슬라의 또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발표 내지는 이제 이슈가 크게 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이제 시점에서 애플도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된 자율주행 어떤 비즈니스를 아마 론칭하거나 발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LG전자나 뭐 LG이노텍 같은 또 커넥트가 있는 이런 기업들의 좀 주목도도 발생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은요, 뭐 오늘 수급은 뭐 그래 특징적이지 않아서 동시 순매수가 크진 않습니다.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가 280억 1위, 대한항공이 뭐 최근에 좀 반등을 바닥권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가 분리막에서 4% 상승과 280억 동시수급, HLB, 또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가 15%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가 18% 급등, 130억 순매수. 최근에 보시면 제가 계속 시세 확산의 패턴이다, 이게 전형적인 상승장의 모습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종목들이 10%에서 20%씩 상승해요. 보면 AD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막 거의 18%, 19% 상승이잖아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어떻게 보면 좀 묵직한 종목이기도 해요. 시총이 한 1조 정도 되는데 그냥 급등 형태로 이제 분출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시세가 또 중형주 단으로 또 이제 소형주 단으로도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다. 뭐 SK바이오팜도 이제 장기평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닥에서 보시면 이제 뭐 루닉 같은 것도 쉽게 죽진 않잖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그 고점의 패턴을 지금 대부분이 반도체든 2차전지든 뭐 루닉 같은 기업이든 고점에서 이제 파동 돌리는 흐름의 고점의 패턴들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또 이제 매도의 어떤 전략도, 차익 실현의 전략도 짜야 된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반도체 2차전지 중심의 강한 어떤 시세 장세 뭐 굉장히 도드라졌고요. 결국 이제 큰 손들도 이렇게 끌어올리는 흐름들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죠. 대량 거래와 함께 이제 10%, 20% 상한가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지금 즐비한 거는, 또 신고가 종목이 즐비한 거는 큰 손들, 또 주포들, 또 종목마다의 어떤 주인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외국인 기관의 또 쌍끌이 순매수, 이런 부분들이 결국 메이저가 주도하는 그런 장세와 메이저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서 우리도 이제 거기에 좀 같이 순응하는 그런 전략들을 계속 가져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많이 소외되어 있는 그런 장세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메이저와 함께 동행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시장은 좀 차별화된 장세였는데요. 뭐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서 사실상 뭐 모두가 누리는 그런 상승이 좀 펼쳐지지 않는 건 좀 아쉽지만, 그것 자체가 또 주식 시장의 작동 원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도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이번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해외 선물 수수료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투자의 방식에서 해외 선물 투자도 하나의 무기입니다. 무리한 레버리지의 방향만 지향한다면 환율, 상품 등에 대해서 큰 변동성 장에서는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낮은 수수료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